올해 지역 교육계의 최대 이슈는 대학들의 존폐 위기입니다. 청소년 문화시설이 부족한 점은 올해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누리호 시험 발사가 성공한 이후 나로 우주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 같은 관심을 토대로 나로 우주과학관을 확장하고 전시 콘텐츠도 대폭 보강됩니다. 과거와는 달리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검거율이 거의 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CCTV와 차량 블랙박스가 검거율을 높이는 1등 공신입니다. 여수 챌린지파크 사업 대상지가 관광단지로 지정됐습니다. 2,300억 원을 투입하는 챌린지파크 조성 사업은 내년 1월 관광단지 지정 고시 이후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 한 해를 각 분야별로 정리하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역의 교육, 문화 분야의 이슈를 조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 한 해 지역의 교육 이슈 중 가장 뜨거웠던 건 지역 대학들의 존폐 위기였습니다. 올해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평가 결과 전남동부권대학 4곳이 칼바람을 맞았습니다. 한려대와 광양보건대는 최하위 등급인 재정지원대학 평가를 받으면서 사실상 퇴출 위기를 맞았습니다. 순천대와 한영대는 한 단계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원 감축을 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전남대 특수교육학과의 이전을 둘러싸고 지역민과 학생의 갈등이 벌어졌고 청암대는 국감장애 이슈가, 한영대는 교육부의 조사 대상이 되는 등 지역대학들에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성희롱 의혹과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2018년은 지역의 수건 사업이 실현된 해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전남 최초의 공립예술고 설립 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국제적인 또 위상에 걸맞는 예술고가 되도록 저희들 또 매년 운영비를 10억 원씩 해서 지원을 또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전남도립미술관이 2020년 개관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고 전남 최초의 국제교육원도 여수에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 복지를 위한 사업도 활발히 추진됐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의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이 걸음을 떼기 시작했고 도내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도 추진됐습니다. 한편 문화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지역의 문화 이슈가 없었다는 평가와 함께 관련 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청소년 문화시설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올해도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체나 이런 수련시설들이 예산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 지역 일꾼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과 문화 분야 사업. 내년에는 올해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챌린지파크 사업 대상지가 관광단지로 지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화양면에 있는 챌린지파크 사업지구를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안건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모두 2,300억 원을 투입해 관광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챌린지파크 조성 사업은 내년 1월 관광단지 지정 고시 이후 공사에 들어가며 1단계 사업인 지브와이어 설치 등은 내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입니다. 광양 황금산단에 들어설 우드펠릿 화력발전소가 산업부의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220메가와트급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립하는 이번 사업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조건 승인을 통과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계획 인가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광양지역 시민단체는 사업 인가 결정을 내린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발전소가 약속한 환경설비와 감시 시스템, 사후 환경 영향평가 등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반대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리호 시험 발사가 성공한 이후 나로 우주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확장 사업이 예정된 나로 우주과학관은 국내 유일의 우주관문이라는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로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리호 시험 발사의 성공으로 나로우주센터와 고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나로우주과학관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한국 우주 개발의 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일한 전시 장소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전 과정을 전시하기 위해 확장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2021년까지 국비 220억 원이 투자돼 새로운 전시 콘텐츠가 개발되고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됩니다. 우주비행 시뮬레이터와 무중력 체험 등 생생체험과 나로호 발사체험, VR과 AR을 활용한 우주체험 등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도 선보입니다. 이 전시관에는 발사체에 관한 모든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기부와 국회는 이미 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내년에 3억 3천만 원의 마중물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여기에다 고흥군은 한국형 발사체 개발과 같은 국가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줄 것과 설계비 10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전 국민이 한 번쯤 꼭 오고 싶어하는 그런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부각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또 우주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주체를 법인화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과제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로우주과학관이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의 사례처럼 연간 2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여수, 순천, 고흥 관광벨트의 킬러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가 지역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연말연시 행사를 개최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31일 해롱면 와우내변 일대에서 지역민과 기관장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넘이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 주도로 다양한 체험 활동을 마련해 올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날인 1일 오전 7시부터 순천만 국가정원 내에서 신년 해맞이 행사를 진행한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학군제 도입이 내년에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장서공 도교육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교 공동학군제 도입이 학생들의 관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광주와 인접한 지자체들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우선 전남의 교육력을 높이는 등 학교 교육 내실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은 지난 1987년부터 1992년까지 고교 공동학군제를 운영했지만 이후 도내 학생들이 광주로 빠져나가면서 공동학군제를 중단했습니다. 고흥군이 올해 탈락했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에 다시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고흥군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국도비와 군비 등 710억 원을 들여 유리온실과 실증단지, 청년 보육단지 등을 갖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기로 하고 최근 전라남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31일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8월 대통령 공약 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미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응모했지만 탈락한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요즘 CCTV와 블랙박스가 워낙 많아 거의 100% 잡힌다고 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합니다. 맞은편에서 길을 건너던 사람을 충돌한 뒤 그대로 달아납니다. 뺑소니범은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행한 버스 일일이 확인해서 영상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도주 방향으로 등록된 QM3 한 1,300대를 일일이 확인해서 검거하게 된 겁니다. 지난 주말에도 목포에서 사람을 치고 달아났던 운전자가 하루 만에 검거됐습니다. 올해 308건을 비롯해 전남에서는 매년 300건이 넘는 뺑소니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도움으로 뺑소니 범인의 검거율은 95%가 넘습니다. 그래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경찰 초동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으셔야지 뺑소니를 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뺑소니는 거의 100% 검거됩니다. 반드시 붙잡히는 뺑소니 범죄. 한순간에 위기를 모면하려는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권오봉 시장의 직원과 의회 의원이 709만 5천 원을 성금으로 기탁하셨습니다. 고흥군 수협이 고흥군과 보성군을 통해 1억 2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셨습니다. 여수시 중림초등학교 사랑의 나눔 장터 행사 모금액 148만 5,650원, 순천시 왕조 1동 두산 위브 아파트 204동에서 205동 주민 1동 81만 6천 원, 롯데캐슬 아파트 101동에서 105동 주민 1동 67만 4천 원, 두산 위브 아파트 101동에서 103동 주민 1동 65만 5천 원, 고흥군 복례면 축정 1구마을 주민 1동 6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봉화 그린빌 아파트 904동에서 906동 주민 1동 53만 3천 원, 여수중앙여자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1동 52만 3,500원, 순천시 왕조 1동 두산 위브 아파트 106동에서 108동 주민 1동 51만 7천 원, 여수시 은혜유치원 유아 교사 원장 1동 50만 3,500원, 분덕동 남해화학 사택 부인회 50만 원, 옹천동 지회라 아파트 2동원 5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현대 1차 아파트 102동에서 103동 주민 1동 47만 8천 원, 주공 7차 703동에서 705동 주민 1동 43만 5천 원, 두산 위브 아파트 104동에서 105동 주민 1동 39만 9천 원, 도사동 월곡, 교곡, 신곡마을 6동 주민 1동 37만 원, 고흥군 복례면 남여의용소방대 3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현남 대둥마을 주민 1동 22만 원, 주공 7차 701동 702동 주민 1동 20만 원, 주공 3차 아파트 주민 1동 2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 시의원이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운전을 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A의원은 지난달 5일 박물관 벤치마킹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에게 승용차 운전을 부탁했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정상 출근을 해 일하다 휴가를 낸 뒤 한 휴게소까지 A의원을 태워주고 여수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고 지인들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친분이 있던 사회복무요원에게 운전을 맡겼다며 시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부산, 인천, 울산 항만공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사업 개방형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다음 달 23일까지 4대 항만공사 공동 연구개발사업 아이디어 공모에 나서기로 하고, 항만과 해운물류 분야 전반에 대한 산학연의 기술 수요와 연구개발 분야 신산업 발굴을 추진합니다. 이번 4대 항만공사 공모 사업은 기관과 개인 두 분야로 진행되며 기업이나 대학은 물론 연구소와 개인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광양시립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광양시립희망도서관은 다음 달 7일부터 2월 말까지 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와 미술, 과학 영역별로 6개 강좌를 진행합니다. 중앙도서관도 다음 달 10일부터 31일까지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고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코딩 교실 등을 운영합니다.